여러분, 정품을 팔아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키워드 광고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 테무와 닥터마틴 사건 설명드리면서 조금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녹색창,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곳에 적용될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키워드 분쟁의 실전편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광고 하시는 분들 분쟁 생기기 전에 잘 들으세요. 빠르게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키워드 광고 많이들 활용하시죠? 이론적으로는 아주 간단하죠. 녹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할 때 키워드를 등록해 놓으면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색창에 상표 출원이라고 입력을 하면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사무실들이 검색이 되죠. 이걸 활용해서 본인들의 사업이나 회사가 검색되게 광고하는 거, 그게 키워드 광고예요. 근데 이게 가끔 문제가 됐는데, 특히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닥터마틴과 테무 사건도 그 연장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검색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발 브랜드인 닥터마틴 검색하면 테무가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더 문제가 됐던 건 테무에서 검색이 된 상품이 당시 가품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사실 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키워드를 광고로 넣어서 본인들의 플랫폼의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상표권자, 그러니까 뭐 닥터마틴의 입장에서도 플랫폼에서 본인들의 정품 신발을 팔겠다는데 이걸 막을 이유는 딱히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만약 정품을 팔았다면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품을 팔아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대놓고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키워드 광고 잘못하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침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례는 이미 많이 있어서 다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상표인 A를 키워드로 등록을 해놓고 녹색창에 A를 검색했을 때 여러분의 서비스가 검색이 된다면 그게 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는 것을 상표의 사용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보는 것처럼 법에 쓰여 있어요. 잠깐 법조문 보실게요. 자, 법조문에서 전기통신회사는 누가 봐도 인터넷인 거 알겠고, 제공되는 정보에 상표가 표시된다면 이걸 상표의 사용으로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군가의 등록 상표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키워드로 등록해 놓고 그걸 검색했을 때 여러분의 서비스나 상품이 검색되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가 된 것이니까 상표의 사용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침해는 또 아니에요. 그게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실제 2019년에 효도의자 사건이 있었어요.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요. 사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효도의자라는 등록된 상표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키워드로 등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표권자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이었는데, 결국 특허법원에서 효도의자는 상품을 설명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표권 침해를 부정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등록 상표권 알겠는데 그 상표의 표현 자체가 상품의 설명에 해당하므로 누군가에게 독점권을 줘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걸 막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품에 대한 설명에 대해 독점권을 누군가가 가져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상품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데, 설명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특허법원은 그런 이유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처음부터 등록이 되면 안 되는 상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정리하자면, 누군가의 등록 상표를 키워드 광고에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녹색창에 키워드 등록했는데 그 키워드 검색하면 외부에서는 티가 안 나게 광고를 하고 있으면 상표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상표권 침해가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누군가가 제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군요. 키워드 광고할 때 겉으로 안 보이기만 하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판결은 없어서 저도 어떻게 얘기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드리자면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이란 결국 외부로 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겉으로 표시가 안 된다면 상표권 침해를 다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 생각을 한 번 더 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출처 표시 오인 혼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등록 상표를 검색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제품이 되게 관련 있는 것처럼 검색이 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걸 마치 상표권자의 상품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구매를 했다? 그게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아직 판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을 주세요. 일정한 요건만 만족한다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정경쟁에 해당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 오늘은 키워드 광고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키워드 광고는 뭐 이미 많은 분쟁이 있었던 분야고 계속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참에 제 이름 검색했을 때 뭐가 검색되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저는 뭐 키워드 광고는 안 합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드리며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상표와 키워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소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